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대종경 교회품 34장 내용인데 영산 선원 대중에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설법을 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이 아주 발달된 세상이다. 지금 현재는 그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밖으로는 그 문명이 아주 발달되는데 안으로는 병맥이 짙게 된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미리 챙겨서 우리의 교법으로 하면은 그 병맥이 치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교회품 34장 3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이 세상에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교회품 3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정말로 문명한 시대에 밖으로는 찬란하고 또 아주 그냥 편리한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는데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밖으로 세상 문명이 도수가 한층 나아질수록 안으로는 어떤 병맥이 생기느냐,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는데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장차 구하지 못할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처하게 된다. 과학만 너무나 쫓아다니다 보면은, 물질 문명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병이 들었냐 유심히 살펴보니까 첫째는 돈병이다. 그 다음에는 원망병, 의뢰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공익심 없는 병, 이렇게 병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원망병 들은 것은 감사생활로 돌리고, 의지하는 병이 있으면은 자립생활하는 그런 생활로 이렇게 돌리고,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은 잘 배우는 사람으로, 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법으로, 공익심 없는 사람들은 공익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교회품 34장과 35장 말씀이에요. 요새 지구촌 사회가 코로나19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촌 사회가.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구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 지구 사회는 어떤 사회라 코로나19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 병이 들어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어디에서? 인간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물질 문명의 그런 위주로, 과학 위주로 계속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동물들에게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한테 옮겨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런 병맥의 근원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치료할 수가 있다. 극복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병든 사회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병이 들었느냐 알고 싶으면은 그 병든 사회를 자세하게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고, 너무나 아파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프면은 부모님들이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사회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전에 있는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병이 들으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낫던지, 아니면은 오래 놔두면은 불거자가 되든지 폐인이 되든지 아니면 사망하게 된다. 이제 병든 사회의 치료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하듯이 사회도 그런 병이 들으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지구 사회잖아요. 크게 보면은 지구 사회. 가장 작은 단위로 보면 가정이 사회가 될 수가 있죠. 그 사회에서도 가족 한 분이 많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 식구가 온통 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은 그 사회가 불완전한 사회가 되고 부패한 사회가 되고 또 파멸의 사회가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된다. 지도자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지도자가 있어요.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세계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마다 지도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지도를 잘 해야만이 그 사회가 정말로 안락한 세계가 되고 평화한 세계가 되고 진급하는 세계가 된다. 그 진급하는 사회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병들어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 타인의 잘못이에요. 나의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에요. 너희 탓이에요. 나의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 상대방의 탓. 그게 병든 사회다. 지도 받을 자리에서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도 받을 자리에서는 나 안 받아도 된다고. 왜 내가 당신 지도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는 또 지도할 자리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안 가르쳐요. 방관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괴로운 것은 내가 하고 가능한 한 공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공의심이 없어요. 그게 병든 사회다. 지금 병든 사회. 병든 사회의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잘못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상대방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지금 현재 상생상화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항상 조사해요.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요. 그냥 유무념대조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생활을 할 때 나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만 탓하지 말고 나의 잘못을 항상 조사를 해라.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가족들끼리 오가는 말 중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 바른 대로 얘기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나의 마음을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뭘로 조사를 하느냐? 유무념 대조로, 계문 대조로, 이렇게 솔성론으로 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고 자력 생활을.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의뢰 생활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 갖다 주시고 저것 갖다 주시고 계속 말로만 계속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짜증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서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익이 들 수 있도록 이타주의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 병든 사회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대종사님께서. 코로나19로요. 한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반대의 방향으로 먹어요. 그러면은 가족이 감염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웃 사람들이 확진이 돼요. 한 사람이 몇 배나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역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능한 한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나만 이롭지 말고 인류를 위해서 좀 더 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공의심이 있는 거죠. 우주는 어떻게 생겼어요? 제일 처음에 우주가 이제 빅뱅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주 분신으로 우주가 이렇게 생겨서 그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별들이 충돌이 돼가지고 그게 모아가지고 지구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 분신이에요, 지구는. 우주 분신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주 분신이에요. 그 우주 분신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식물도 나고, 그 다음에는 초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뒤에 현재 지금 인류가 생긴 겁니다. 20만 년 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과학자에 의하면은 20만 년밖에 안 되는 그 인간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계속적으로 파괴가 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전에 그 주인은 식물이나 초목이나 이런 금수초목이 다 이렇게 주인이 됐는데, 사실은 20만 년 전밖에 안 되는 첼로 막둥이의 그런 인간들의 삶이 그 자연을 너무나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지금의 현재의 상태까지 왔으니까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좋은 상생의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인류의 과제고 전 지구촌의 과제예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그것을 온 인류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물질 위주 그 삶에서 조금 더 과학을 선용을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상생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정신개벽이에요. 만약 경우에 사람이 안 죽고 계속적으로 이 지구촌에서 오롯이 계속 산다고 하면은요, 아마 이 지구가 2개, 3개, 10개도 모자랄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한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서양 선악규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는데 이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또 우리 후손들도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은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면은 자연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봅시다. 농경사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발달을 해가지고 산업사회, 지금은 이렇게 사회로 왔는데 1800년대까지 1800년도 순조 때까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1800년 이후로 110년 만에 나라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의 사회는 누가 잘못했나?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렇게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생했어요? 온 백성들이 고생한 겁니다. 그 일제시대 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병든사회 치료법에서 어떤 가정에서든지 지도자가 잘 돼야 된다.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국가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세계에서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회, 국가, 세계, 가정이 발전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GDP 수준이 아주 낮았죠. 세계에서 아주 극빈한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는데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말로 헌신봉공하시고 마음을 잘 써가지고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열정과 헌신과 정성과 그런 피나는 역사의 노력을 피땀 흘려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50년, 60년 만에 GDP 12위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위대한 역사 뒤에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지도자의 역량도 있지만은 그 뒤에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제히 수탈에 휘말려야 되지? 라고 반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다른 나라에 유학도 보내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는 배워야 된다. 이런 교육의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그렇게 GDP가 11위, 12위, 13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뒤에 일어난 6.25 전쟁은요, 세계에서 7번째 큰 전쟁이었어요. 작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7번째 해당되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2018년에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21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1위예요. 한편으로 보면 갈등이 심하고 데모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꼭 망할 것 같은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열정과 헌신과 그런 그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리비아는요,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계속적으로 그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아니야 우리가 옳아, 아니야 우리가 옳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비아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내전이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링필드. 아주 대학살이 일어나죠. 우리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다 학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 그 세력하고 계속적으로 내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6.25 때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지원해 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때는 잘 살았어요. 그 사회가 계속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사회, 한 국가에 내전이 심하거나 갈등이 심하거나 그러면은 그 나라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내리막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병맥을, 세상을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 병맥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돈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애들도요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러는데 그 돈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또 자유스럽게 그러는데, 사실은 정당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돈이 너무나 많으면은요, 돈이 너무나 많으면은 고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많으면. 그래서 적당한 돈, 살면서 온갖 향락과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의리나 염치가 없게 되죠. 돈에 있어서는. 돈 앞에서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당히 갈등이 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윤기가 소해지고 정의가 상하니까 분수에 맞게 너무나 과욕을 하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병 같은 경우에는 저편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능한 한 어떤 마음으로 돌려야 되느냐? 지혜로서 돌리고, 감사한 마음을 진리로서 돌리고, 실천하는 마음으로서 돌리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교도님들은 좀 분수에 좀 편안하신가요? 우리 교법을 알으시니까? 분수에 조금 편안하시죠? 내 복이려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안 했어. 그런데 그것을 일확천금을 놀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당한 방법이잖아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복이 올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복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복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과를 아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정당할 때 정자가 무슨 정자냐고 하면은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는 하나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에 그치는 거예요. 그칠 지자예요. 하나에다가 그 밑에다가 그칠 지예요. 그 하나에 그치면은 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짜리에 마음이 하나짜리에, 우주 자리에, 성품 본래 자리에, 부처님의 영판 좋은 자리에, 그 자리에 그쳐 있으면은 정당한 취사가 나오고 정당한 행동이 나오고 정당한 실천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 생활을 돌리느냐? 지혜로서 돌리고, 그 다음 진리로서 돌리고, 실천으로서 돌려라. 감사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의품 34장에서 나와 있는 이 세상에 병증이 심하니까 인생길 사은사요, 공부길 사막팔조, 인생길이 사은사요잖아요. 마땅히 인생으로서 해야 할 도리, 이게 사은사요예요. 네 가지 은혜를 알아가지고 은혜가 무엇 때문에 왔는데 우주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지구를 못살게 구르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은혜의 소중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면 나라도 바꿔야지 라고 실천을 나부터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잘 관찰해가지고 나의 습관을 바꾸면은 주변 사람들이 바꿔지고 주변 사람들이 바꿔지면 이웃이, 국가가, 세계가, 인류가 바꿔지게 된다. 그게 은혜의 소중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력 양성도 하고 지자본유도 하고 타자녀 교육도 하고 공도자 숭배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그러면 공부길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있어도 내가 마음이 그렇게 있어도 습관에 따라서 옛날부터 과거 무습급을 통해서 습관이 있으니까 유혹에 끌릴 수 있잖아요. 분수에 또 과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분의성으로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신분의성으로서 내가 믿으면서 이론상 부처님과 같이 마음을 그렇게 이론상 부처님이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공부길 아닙니까? 이게 사막팔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다른 병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질 위주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위경에 빠질 것이다. 이태로운 지경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공부길, 사막팔조, 인생길, 사은사요 방법으로 그렇게 병맥을 내가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은 이 세계 인류가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교의품 34장,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이 이 세상에 병이 들어있는데, 이 사회가 병이 들어있는데 내 자신도, 내 마음 사회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라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곰곰이 잘 살펴보아서 병의 그 증거가 있으면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그 다음 내 마음을 또 지혜롭게 진리로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밖으로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했을 때 이 사회, 국가, 세계에는 자연과 더불어서 진급의 생활, 평화의 생활, 낙원의 생활, 은혜로운 생활, 자비로운 생활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 오늘 또 노력하고 내일 또 노력하고, 그래서 안락한 가정 되시고 진급하는 가정 되시고 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